분명 스타가 탄생할 것. 미스터트롯3 제2의 임영웅 발굴의 자신감을 드러낸 제작진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과연 제2의 임영웅 발굴이 됐을까요? 시청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미스터트롯3 심사위원들이 임영웅, 안성훈 이 뒤를 이을 대스타를 예고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당초 장윤정 씨가 사실 립싱크 논란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뭐 그뿐입니까? 개그맨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 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미스터트롯 3 되겠습니다. 결국 대망의 첫 방송이 방영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제2의 임영웅, 제2의 안성훈,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우승자들을 답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미스터트롯 3와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현역가왕 되지 않겠습니까? 현역가왕조차 두 자릿수의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 미스터트롯 3가 과연 대망의 첫 방송을 했는데 현역가왕2의 첫 방송 8%대의 시청률을 압도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응원하고 있는 현역 가수보다 미스터트롯에서 새로 발굴될 스타가 있었을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장 이 마스터단의 뭐 여러 가지 승패 논란과 더불어서 현역가왕 못지않게 논란을 끌고 다니고 있는 심사위원단, 그 중에서도 심사위원단 단장이라고 불릴 만한 당사자가 장윤정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년간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미스터트롯3에 출연한 장윤정이 전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짧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횟수로 벌써 6년차가 되어 함께 하고 있다. 세 번째 시즌이라 새로운 참가자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인재들이 남아있다. 5년 동안 심사를 하면서 방송 외적인 것까지 보고 있더라. 선배 마스터들의 활약이 대단하여 심사를 이렇게 하는 거였지 라고 초심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다.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미스터트롯 3 남승민의 유일한 노하트 4년 만에 재도전 뒷북 사과. 자, 시우민 가수가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하트 누르기를 놓치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첫 번째 심사부서가 대학부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첫 주자 윤동진 씨가 올 하트를 받았죠. 아시다시피 미스터트롯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현역가왕도 마찬가지지만 괜히 첫 번째, 두 번째 초반부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놀랐던 건 두 번째 주자로 남승민 가수가 등장했잖아요. 이 남승민 씨가 사실 미스터트롯에서 국민 손자에서 4년 만에 대학생부, 그것도 해군 군악대 소속으로 재등장했지 않습니까? 농익은 실력을 뽐냈다. 그런데 불구하고 17하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올 하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시우민 가수가 이런 말을 했죠. 하트를 누르지 않으며 뒷북 하트를 눌렀다. 방송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버튼 누르는 걸 놓치는 걸 처음 겪었다. 내가 못 누를 줄 몰랐다. 붐씨는 이런 말을 했죠. 확실히 노래가 깊어졌다. 남자가 되어 돌아왔다. 예전에 없던 목에 울림이 생겼다. 영탁님 역시 음정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냈죠. 해군으로 등장한 남승민 가수의 깜짝 등장으로 영탁님이 흐뭇해하고 감탄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미스터트롯3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스터트롯3도 기존 가수들과 새롭게 발굴된 가수들의 정면 대결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이번 1회차 때 영탁님이 등장을 한 걸 보면 아마 2회차, 3회차
회차가 거듭될수록 탑6 멤버들의 아마 마스터단 출격이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비주얼적으로 많은 이슈를 찍었던 최재명 씨 역시 탑7, 예비 탑7이다. 소속사가 혹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박지현 씨 역시 안성훈 가수가 너랑 굉장히 비슷하다. 비주얼이 뛰어나다. 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탈영병을 잡는 군탈 체포조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색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올 하트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초반부에 이 무대를 서면 올 하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눈에 띄던 가수들이 남승민, 뭐 극찬을 받았던 최재명 이런 가수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현역가왕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대거 등장을 한다. 마성의 음색을 가지고 있다. 귀를 사로잡는 음색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뭐 어디 이뿐입니까? 굉장히 어린 유소년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굉장히 많은 유소년 참가자들이 등장했는데 이경규 씨는 그 중에서도 소방관 김민욱 씨 등장에 하트를 안 눌렀다. 퇴사를 반대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차 소방대원인 김민욱 씨에게 사실 이경규 씨는 퇴사를 반대하지 않는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돌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수로서의 재능이 높지는 않았다. 현역가왕과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만 하기 위해 나온 등장인물보다 이렇게 뭐 소방관, 뭐 청소부, 공무원, 회사원, 사업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는 데뷔 21년차 가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용빈 씨 부담감을 떨치고 도전장을 펼쳐낸 결과 올 하트를 받게 됐습니다. 무려 21년 차입니다. 나이가 33살인데 21년 차면 10대 때부터 데뷔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 경연에 나왔던 분들이 너무 잘 되더라.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3의 결정적인 현역가왕과의 차이점이 이런 아마추어들, 아직 빛을 보지 못했던 많은 무명 가수들의 기회의 장이다 라고까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번 1회차 때 정말 많은 이 시청자분들에게 큰 감격을 줬던 건 사실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8살 이찬원이라고 불리우는 유지우 참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고민이 많았다. 라고까지 되었죠. 최연소 참가자인 8살의 유지우 군은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진심을 담았습니다. 사실 이 어린 참가자가 많은 마스터들,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서사를 전달할까 싶었을 텐데 이 어린 참가자가 정말 때묻지 않은 목소리로 불러낸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뭐 사실 굉장히 좀 올 하트 점수가 나뉘기도 했습니다. 뭐 개그맨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경규 씨와 트롯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찬원님의 표가 막 갈리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린 참가자들에 대한 무대의 감격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백승민 씨, 눈물 가득 찬 무대. 김희재 님이 오죽했으면 엄마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표현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라는 극찬까지 쏟아냈고, 소희연 씨가 막 오열을 하기도 했었죠. 사실 고3이라서 엄마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다. 라는 이야기에
사실 백승민 씨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많이 풀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희연 씨 역시 만약에 제가 백승민 군의 엄마라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다. 저렇게 잘 크고 멋지고 노래도 잘했기 때문에 잘생긴 아들이 엄마를 위해 노래하는 게 너무나 멋있었다.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 같다. 뭐 이런 감격을 쏟아내기도 했죠. 김희재님 역시 엄마라는 단어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다. 그 단어가 그 두 글자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 단어가 엄마이지 않을까. 백승민 군이 이 자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우리 마스터들한테도 충분히 와닿을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낸 걸 보면 이 미스터트롯 3가 사실 현역가왕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 많은 아마추어 가수들의 어떤 히스토리 그리고 이들의 역사 이들의 사연이 많은 감동과 감격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백승민 군을 보면서 저는 시즌 1 때 빈예서양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 이렇게 무명 가수이거나 아마추어 가수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미스터트롯 시리즈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서혜진 PD 사단이 판권 문제를 놓고 60억 손해배상까지 있었던 상황 속에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방영이 된 현역가왕2인데 이 많은 현역 가수들을 모셔다 놓고 공정성 논란이 터지고 말았으니 이거 엄밀히 경연대회 아닙니까? 현역 가수들이 자신의 자존심과 팬덤 분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정면 대결을 펼치는 그런 현장이라면 최소한의 공정성은 남아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역가왕2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자부활전 때 그러니까 5회차죠. 5회차 때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어그로, 흔히 말하는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혈안되어 있었지 않냐라는 비판들이 왜 많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 패자부활전마저도 그 결과와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연말연시 안방은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미스터트롯3가 바로 19일 날 첫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윤정 씨도 개그맨이 왜 등장하냐라고 야유를 받았던 이경규 씨도 다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만 이 미스터트롯3가 현역가왕2가 주춤하는 사이에 확 치고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생각해보면 현역가왕2가 벌써 두 번의 고비가 있었죠. 첫 번째 60억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계엄 선포로 인한 방송 취소. 자, 이 두 번의 타격 때문에 진작에 두 자릿수에 진입했어야 하는 현역가왕2가 지금 이번 5회차에 나올 패자부활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현역가왕 데스매치, 정확하게는 패자부활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꿀게요. 패자부활전에서 9명의 생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국민 투표에서는 재하, 진혜성, 송민준, 이현승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현승 씨가 워낙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패자부활전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마스터단, 심사단의 점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뽑는 거예요. 이 마스터단이 4명 중에 1명을 뽑고 나중에 슈퍼카드 같은 개념으로 자기가 원했던 원픽 가수들을 뽑아서 추가 합격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스터단 눈에 들지 않아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이현승 씨가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대국민 투표 결과와 함께 겹치는 가수인 재하, 진혜성, 송민준 세 사람만큼은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명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 패자부활전 무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4명의 가수입니다. 최수호, 윤준협, 박구윤, 진혜성. 자, 근데 나머지 5명은 추가 합격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가 합격자의 양지원, 공훈, 재하, 한강, 송민준, 김중현, 곽영광 몇 명입니까?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다. 자, 7명 중에 2명은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김중현 씨가 붙을 거다. 양지원 씨가 붙을 거다. 재하, 공훈, 한강, 송민준 이야기가 많습니다. 송민준 씨는 이 대국민 투표와 겹치기 때문에, 재하 씨도 대국민 투표와 겹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가수는 양지원, 공훈, 한강, 김중현, 곽영광 4사람 중에 3명만이 이 5명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재하, 송민준을 제외하고선 여기에 이름 적혀있는 3명, 한강부터 공훈, 양지원 이 3사람 중에 여기 있는 2명과 이름이 바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단체전, 듀엣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요번 영상에서 뺄게요. 지금 보면 이 4명 중에서 제가 적어놓은 리스트업을 해본다고 한다면, 와, 곽영광 씨를 제외하고선, 윤준엽 씨를 제외하고선 2명은 무조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곽영광 씨가 여기 예비에서도 이름을 뺀다고 한다면 윤준엽 씨 1명만을 제외하곤 3명은 전부 다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요번에 있을 이번 패자부활전 무대가 얼마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특히 이 패자부활전에 참여하는 16명의 가수들의 표정이 참담합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표정이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거죠. 최종 합격자가 호명될 때마다 애녹 씨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십니다. 여기는 이제 본선 진출자들 자리잖아요. 박현빈 씨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수호 씨도 굉장히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혜성 씨와 더불어서 이 2사람 결국 탈락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송민준 씨와 진혜성 씨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의외로 진혜성, 송민준, 한강 다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서 오히려 송민준, 한강, 진혜성 씨가 탈락을 하고 나서 슈퍼카드처럼 심사위원단의 추가 합격자 명단에 진혜성 씨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송민준 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혜성 씨와 송민준 씨 2사람 다 추가 합격자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수호 씨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마 시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패자부활전 4명보다는 추가 합격자에서 최수호, 진혜성, 송민준, 한강 이런 가수들을 대거 부활시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패자부활전이 어찌 보면 낚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마 김중현 씨를 응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기사 보세요. MBN은 김중현을 싫어하는 건가? 성리, 진혜성, 박서진, 애녹 모든 가수의 영상이 다 올라왔는데 김중현 가수만 또 쏙 빠졌다. 지금 보면 오죽했으면 김중현 차별 논란에 팬들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시청자 게시판에 불 붙었다.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중현 가수의 열애 노래 무대를 팬들이 올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팬 계정인 분들이 올리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본 영상이
방송 끝난 지 사흘이 다 지나도록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데 실제로 제가 MBN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보니 어떻습니까? 아니 함께 맞붙었던 성리 가수의 새벽비는 또 9시간 전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제가 만약 김중현 가수의 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분개함에 밤잠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수들 다 올라왔고요. 사실 무대 풀버전 영상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다른 가수들의 무대 영상은 다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맞붙었었던 성리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도 올라왔는데 왜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만 올라오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자, 오죽했으면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의아한 점이 있었다라고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중현 가수의 열의 노래 무대가 이상하다. 퍼포먼스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김중현인데 무대 내내 노래만 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직접 방청을 했다라는 일부 팬들은요, MBN 측에서 김중현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과도하게 가위질, 과도하게 편집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중현 가수가 미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더욱이 김중현 가수의 열애 무대 영상이 현역가왕 4회 재방송 VOD에서는 아예 통편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맞대결한 성리의 무대는 그래도 유튜브에 게재가 됐는데 역시 재방송과 VOD에서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김중현 가수의 촛불잔치 노래 무대 영상도 다른 가수들보다 늦게 올라온 적이 있는데 크레아 스튜디오나 MBN 측에서는 관련의 공지나 해명 내용이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뿔이 난 김중현 가수의 팬들은 단체적으로 공식 항의를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편집을 한 건 뭐고 왜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은 올려놓고 있지도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리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은 올라왔어요. 그러니 이거 식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열애 방청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이게 왜 삭제됐느냐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강문경 씨와 대결을 펼쳤던 진혜성 가수의 노래 무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 영상 초반에 엄청나게 조회수가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진혜성 가수가 바싹 뒤를 쫓았습니다. 이번 4회차 때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1등을 차지했던 것이 강문경 가수였는데 진혜성 가수가 32만 회로 1만 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뒤쫓아온 거죠. 그런데 점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혜성 가수가 100점대의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심사위원단 측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가수를 배제하고 어떤 가수를 올려치기 한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심사위원단의 점수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정말 진혜성 가수와 강문경 가수의 점수 차이의 격차가 이 정도로 컸을만 했냐라는 겁니다. 강문경 가수 노래 당연히 잘 불렀죠. 하지만 진혜성 가수의 노래 무대가 정말 100점대밖에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만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만약 저의 분석대로 진혜성 가수가 패자부활전에서도 최수호 씨처럼 함께 떨어지고 나서 추가 합격자를 통해 붙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뭐 누가 봐도 서혜진 PD 측에서 의도적으로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런 뭔가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명당 1명밖에 살아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멘붕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된 거죠. 야, 내가 응원하는 가수들 대거 탈락하겠구나. 아니 4회차밖에 안 됐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패자부활전 같은 경우 결국 기존 4명 중 단 1명만 본선에 진출하는 확률이 기존 시즌 1에서는 3명이 조를 이루어서 1명만 탈락했는데 이번엔 4명이 조를 이루어서
한 명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 확률 자체가 66%에서 25%로 대폭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병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추가 합격자 룰이 남아 있었다. 자,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의 조로 평가받고 있다. 죽음의 조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과연 진혜성이 살아남을 것인가? 김중년이 속한 자오가 노래 역시 만만치 않다. 18년차 경력에 박구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분석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기사화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보면은 현역 22년차 양지원의 존재감 역시 최수호 씨가 속해 있는 이 가지마 조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패자부활전이 꼭 4명이 살아남는다라는 법은 없다. 이전 방송에서도 승리해낸 가수 이외에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일정 인원을 심사위원들이 부활시킨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19일 막이 오르는 미스터트롯3와 시청률 경쟁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현역가왕 제작진 입장에서는 인기 가수를 초반에 탈락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요 인원들이 아시다시피 최종 진출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최후 생존자가 결국 9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9명, 특히 인기 가수라고 이름져 있는 이들이 결국에는 계속하여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딱 이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현역가왕2에서 이변을 일으킨 가수 성리, 김중현, 퍼포먼스 트롯이라면 사실 김중현 가수가 압도적인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리가 등장을 하면서 281점으로 승리를 해냈지 않습니까? 완전 판도를 뒤집어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이 두 사람의 노래 무대 영상만이 올라오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MBN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봐도 여전히 영상이 올라온 지 21시간, 그러니까 하루가 거의 지나갔음에도 이 두 사람의 무대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왜 많이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두 사람의 무대도 유튜브에서 조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고 말씀드렸던 대국민 투표에도 필요한 영상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현역가왕2의 또 다른 공식 영상이 올라오는 네이버 TV는 어떨까요? 여기엔 올라와 있을까요? 다행히도 여기에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리 가수의 무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진혜성 씨의 노래 무대 영상 조회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진혜성 씨가 5,400회, 강문경 씨가 8,400회, 성리가 3,796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조회수하고는 또 다른 네이버 TV 조회수이죠.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 영상은 여기에 올라와 있었느냐. 자,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줬는데 역시 안 보입니다. 충격적이죠? 성리 가수의 노래 무대도 있는데 이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다른 가수들의 노래 무대 패배했건 승리했건 관계없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문제를 삼았던 성리 가수의 노래 무대도 버젓이 네이버 TV에는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김중현 가수의 노래 무대만이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거 만약 김중현 가수의 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역가왕2가 안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체 평가단은 자기들끼리 점수를 주고받았지만 이 준결승전 직전까지는 뭡니까? 거의 마스터단의 점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대로 가수가 선별 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조작 논란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 처음부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준결승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국민 투표 점수가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마스터단들의 횡포와 상관없이 이게 책정이 될 텐데 말이죠. 지금 보면 17년차 가수라고 알려진 신유 가수의 점수도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신유 가수도 박서진 씨와 더불어서 중간에 투입이 돼버리면서 본의 아니게 안 받아도 되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역가왕2에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항상 무대에 목이 말라 있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후배들이 너무나 부럽고 안쓰럽기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쭉쭉쭉 쏟아냈지 않습니까? 또 있죠. 김수찬 가수 역시 부친과의 절연, 아픔을 딛고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18년차 경력의 박구윤 씨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현역가왕2가 다음 주 예고편 팀전 무대에서조차 굉장히 지금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최종 방출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얘기까지 나옵니까? 드디어 최종 탈락자 방출 이후 팀전이 공개가 됩니다. 현역 가수들의 본격적인 팀전 무대가 화려하게 나오는데 황민호 군을 업고 나오는 이 동료 형 삼촌들의 무대에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막 엄청난 퍼포먼스 나태주 씨를 비롯하여서 뭐 1라운드 단체전 보면은 박서진 씨가 지금 듀엣전도 보여주잖아요. 듀엣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 보면 어떻죠? 당연히 승리를 한 김경민 씨가 박서진 씨와 듀엣전을 펼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노지훈 씨와 애녹 씨가 또 쫙 무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영상만 봐도 요번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자들의 듀엣전, 단체전, 트리오전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1라운드가 다 같이 단체전, 2라운드가 한 명 대 한 명으로 팀을 묶는 듀엣전, 3라운드가 트리오전, 3명에서 한 팀을 이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라운드를 거쳐서 다음 무대를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나태주 씨도 승리했던 가수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 무대에 굉장한 반전이 나옵니다. 오직 1위 팀만이 본선 3차전에 직행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3개의 라운드 무대를 거쳐가지고 최종 본선 3차전에 직행을 한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잘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죠? 요번 3라운드는 첫 번째 단체전, 그리고 듀엣전, 트리오전 요렇게 3개의 라운드를 한 합산 점수로 본선 3차전을 결정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2주, 3주 방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3개 라운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성리 가수 다 이게 사실 이미 데스매치에서 승리한 자들의 무대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막 소름이 돋았다 이런 모습들도 쭉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황민호 군이 굉장히 오열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단체전, 듀엣전, 트리오전을 하면서 이 황민호 군이 많은 부담을 느꼈고 아마 황민호 군이 속해 있었던 팀이 패배하는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서 황민호 군이 결국 탈락하는 거냐 또는 황민호 군 때문에 함께 팀을 이뤄냈었던 다른 선배 가수들이 탈락하는 거냐. 오죽했으면 서른도님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형평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재 씨가 눈물을 막 쏟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한 반전이 예고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데스매치 생존자 9명을 제외한 최종 탈락자 7명이 제외가 되고 나서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 모습에는 데스매치의 승자들의 모습 무대만 쫙 공개를 했죠. 왜냐면 여기에서 만약 데스매치에서 패배했는데 살아남은 자들의 무대가 나와버리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한 것 같은데, 자, 황민호 군이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냈을 정도라는 거는 굉장한 좀 반전이 아마 예고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진혜성 가수와 강문경 씨의 무대, 누가 봐도 강문경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진혜성 가수를 시즌 1 때 김다현, 전유진 양이 탈락 후보로 가면서 시청률이 빵 떴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살아나고 이 장면들이 반복이 되면서 시청률 상승에 영향을 줬던 만큼 이거 진혜성 가수도 그렇게 이용되는 게 아니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승태 가수가 딱 꼬집었던 한강 씨와의 이 무대, 야, 신승태 가수가 이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싶었는데, 한강 가수가 평소보다 못했다라기보단 신승태 가수가 요번 무대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름 돋는 열정의 존재감이 있었다. 뭐 신승태 가수를 응원하던 분들, 한강 가수를 응원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판이하게 나뉠진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시청자들의 평과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이 현역가왕의 요번 모습이 상당히 좀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신승태 가수의 무대가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라는 평을 괜히 많이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신승태 가수 역시 요번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무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평도 많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대국민 투표에 보면 김수찬, 애녹, 최수호, 그리고 김준수, 진혜성, 이현승, 송민준, 황민호, 신승태, 김준수, 요렇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현역가왕의 유튜브 조회수는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대국민 투표와 유튜브 조회수가 결국 최종 탑7을 가리는 데에 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제가 이건 시즌 1 때도 똑같이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노지훈 가수의 영상 조회수가 2.1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노지훈 가수는 이 탈락자 후보에 가지 않았죠. 재하 가수는 어떻습니까? 1.6만 회가 나왔는데 탈락자 명단으로 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무대 차이 점수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죠. 공훈 가수는 어땠습니까? 역시나 신유 가수와 대결했었던 이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4.6만 회 대 1.4만 회로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훈 가수는 아시다시피 탈락자 명단으로 가게 됐죠. 자, 그렇다면 양지원 씨와 나태주 씨는 어떨까요? 야, 양지원 씨가 사실 1회차 때 엄청나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사실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때는 24시간 만에 70만 회를 돌파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막강했던 팬덤 분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18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나태주 씨는 어떻습니까? 야, 3.7만 회로 실제 승패답게 양지원 씨를 앞서고 있습니다. 강문경, 진혜성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수들을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소름 돋게도 유튜브 조회수로 실제 이 양쪽 가수들의 승패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더 높은데 실제 승패에서는 패배했다라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문경 가수가 20만 회, 진혜성 가수가 10만 회입니다. 또 있어요. 환희가 12만 회,
효성이 2.8만 회, 박준영이 1.1만 회, 김경민이 6,700회, 신승태가 10만 회, 한강이 1.5만 회. 와, 거의 10배 차이죠. 유민이 6,800회, 최우진이 4.2만 회. 자, 이렇게 보면 어떻든